안녕하세요. 지식과학 우주 밀리터리를 다루는 지가우밀입니다. 오늘은 밀리터리 지밀 톡 시간입니다. 북한이 핵을 발사할 경우 과연 미국이 응징핵을 발사할지 여부와 해구산 없이 대한민국이 핵과 유사한 억지력을 갖추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장사정포, 탄도미사일 등을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요격 체계가 차질없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각 고도에 따라 천궁2, 팩3, LSAM, 사드 등 다층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킬체인도 있으나 북한에서 핵을 투발한 경우 핵 말고는 사실상 상응할 만한 전략 전술적인 대응 방안이 없으며 이마저도 미군 B2 스텔스기로 괌에서 출격하여 3시간 이상 뒤에나 폭격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수킬로톤의 소형 전술핵을 발사할 경우 미국에서 해구산으로 즉각 응징 보복을 해줄 것이라는 것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유명한 핵개발 관련 한 과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후 4차 세계대전은 아마도 인류가 돌도끼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상호 핵응징은 인류 전체가 위험에 빠질 3차 세계대전의 확전 위협이 있으므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를 국내 도입 시 많은 우려와 반발이 있었으며 주변국에서도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자체 군사력으로 해구산에 버금가는 전쟁 억지력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전쟁 발발 징후 포착 시 대한민국 군과 미군은 킬체인을 가동하여 정확한 타겟 설정 및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가동하고 이어서 F-35를 필두로 제이담과 슬래미알, 타우러스 등을 장착한 전술기 편대가 출격하고 북한의 주요 거점을 타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북한에서 발사한 가공할 만한 소형 전술핵과 수천 문의 장사정포, 다량의 방사포 공격으로 국내 피해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 전쟁의 우위를 차지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수뇌부도 두려워하며 핵위력에 상응하는 대한민국 자체 군사력의 존재감이 있지 않다면 전쟁의 위협은 지속 상존할 것입니다. 금일지밀 톡 시간에는 핵과 같은 살상력은 아니지만 항시 응징 보복이 가능하며 전쟁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개전 징후 포착 시 미국의 B2 스텔스기가 출격하겠지만 약 3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한민국은 KMD로 많은 부분을 방어하겠지만 이미 핵폭발에 따른 영향과 EMP 영향, 방사포, 장사정포의 공격으로 피해가 클 것입니다. 해구산으로 미국이 지켜주고 있지만 과연 북핵이 발사될 때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핵 버튼을 누를지는 모를 일입니다. 북한은 지속 핵 증강을 통해서 대략 100킬로톤 핵탄두를 약 50개에서 100여 개 가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IRBM, ICBM 개발을 통해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이런 위기에서도 대한민국이 당장 자체 핵무기를 확보하기에는 너무도 먼 길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체적인 핵 억제력을 얻는 방법에 대해 논하기 전에 먼저 현재 구축되어 있는 킬체인과 KM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킬체인은 사전 징후 포착 및 탐색을 통한 선제 공격이며 KMD는 공격에 대한 다층 방어로 요약이 됩니다. 위성과 연결된 다수의 이지스함과 지상의 요격 미사일 체계, 스텔스기 연계 방어 체계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체계를 갖췄다는 것만으로 북핵을 억제할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미사일 킬체인과 KMD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해상의 수단으로는 이지스함 방공체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정조대왕함을 진수하여 이지스함을 내척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짚어볼 부분은 과연 이지스 체계가 핵억지력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입니다. 현재 세종대왕함에는 KVLS, MK41 수직 발사대를 합하여 약 128기의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며 여기서 북한의 타격을 가할 함대지 미사일 전용은 32기에 불과합니다. 핵억제를 위한 위협적인 요소로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지스는 신의 방패를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을 막는 방패일까요? 바로 항공모함 전단의 방어체계로 항공모함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역할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항공모함이 없습니다. 이지스 체계는 미국과 같은 11개의 항모 전단이 있는 국가에 어울리는 방어체계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지스 체계는 이를 응용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호위할 항공모함이 없으므로 자국 내 투발 예상되는 탄도미사일의 요격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스 방어 체계는 말 그대로 방어 역할로 다량의 전술기를 탑재한 항공모함 운영 시 이를 방어하는 체계에 더 적합한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중형 항모를 논의하고 있지만 한반도가 핵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항공모함을 진수하여 대양해군을 논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맞지 않고 아직은 너무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항공모함은 핵억제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항모전단은 항공모함과 이지스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군수지원함 등 다수의 함정이 배치되며 항공모함 한 대에는 약 80대의 전투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술폭격기는 약 50대 정도로 대당 5기의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 시 약 250기 정도의 공대지 미사일 투사 능력이 됩니다. 이지스함에는 토마호크 등 순항 미사일이 있으나 전쟁 발발 시 함대함 또는 공대함 미사일 용도에서 항모 보호를 위한 함대공 미사일로 대부분 역할이 대체될 것입니다. 즉, 항공모함은 약 250여 기의 함대지 미사일을 전술폭격기를 통해 투사하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지스 체계는 신의 방패로 알려져 있듯이 함대지 미사일 공격 체계가 아니라 탄도 미사일 방어 및 항공모함을 방어하는 체계가 더 맞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위협 정도는 아니지만 이에 상응하고 항시 위협을 줄 수 있는 전술 무기가 없는 대한민국의 현황은 탄도 미사일 방어와 거점 타격 정도일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에 수천 개의 발사 플랫폼이 있고 대한민국은 방어를 위해 2배, 3배의 미사일을 보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발사 플랫폼은 대체로 수천 개 수준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다시 방어 체계로 돌아가서 킬체인을 보겠습니다. 주 역할을 할 미사일로 현무 미사일이 있습니다. 최근 8톤까지 탄두를 올려서 재래식 폭탄으로서는 현재 수준급의 파괴력을 가졌다고 생각됩니다. 지상에 무수한 발사 플랫폼을 두고 있으나 북한도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내 미사일 타격 원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 보유 미사일로 대한민국 육군이 편안히 공격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것입니다. 지상의 미사일 기지는 전쟁 발발과 동시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즉,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있지만 수량이 극히 작으므로 핵무력의 실효적인 대응 수단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대한민국 군의 미사일 공격력으로 북핵에 상응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 더 짚어보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현무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재래식 미사일로는 최강이며 최근 탄두를 올려서 지하 300m까지 뚫고 가서 폭발하는 위력이 있다고 합니다. 미군의 벙커버스터의 경우 180에서 200m 정도 가능하지만 이를 능가하는 폭발력입니다. 다량의 동시 투발 플랫폼이 있다면 막강한 공격 체계가 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수백 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투발할 플랫폼이 없습니다. 지상은 이미 타격 원점으로 드러나 있고 이동식 발사대의 보유 대수는 한정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킬체인 등을 통한 방어 및 공격 체계를 구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이동이 쉽고 막강한 미사일 공격력을 한 방에 투사할 발사 플랫폼이 바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무의 위력을 계산해보면 운동에너지 측면에서 57.8기가줄로 이 정도면 미군의 재래식 최강 위력 미사일인 모압과 유사하며 잘 아시는 히로시마 원폭은 15킬로톤으로 에너지로 환산시 62텔라줄로 모압의 1340배 수준이며 나가사키 원폭은 21킬로톤으로 에너지로 환산시 약 84텔라줄로 핵위력과 재래식 미사일의 위력은 상상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식 미사일을 한꺼번에 투발 시 소형 전략 핵미사일 수준은 가능합니다. 현무를 약 350기 투발 시 약 20테라줄로 동시에 타격 시 약 5킬로톤 핵탄두에 근접하는 위력입니다. 지밀톡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현재 기확보된 미사일 투사 수단으로 핵미사일의 파괴력에 근접하는 위력으로 핵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무 즉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현무 미사일 1기의 위력은 핵탄두와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운동에너지 측면에서 말씀드린 현무 수백 발의 위력은 소형 전술 핵탄두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 무력을 북한 내 미사일 거점이 아닌 김정은이 있을 만한 여러 개의 지하 대피소를 주 타겟으로 하여 전쟁 발발과 동시에 무자비한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현무 위력을 수시로 실증하고 미사일 발사 시위를 하여 고위력 미사일이 어떤 수준인지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전술핵 재배치 등 미군의 지원이 아닌 유사시 소형 전략 핵 미사일에 상응하는 대한민국 자체 보유 역량으로 투발할 수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플랫폼을 어디에 배치하면 될까요? 먼저 발사 플랫폼의 위치는 탄두미사일 사거리를 계산시 평양과 약 150km로 근접한 백령도가 적합할 것입니다. 이제 짐작이 가셨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고위력 미사일의 일괄 발사 플랫폼은 백령도 내 지상이 아닌 백령도 인근 해상에 이동하는 함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발상이 무식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쟁은 고상하게 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백령도 인근과 동해 인근에 고위력 탄두미사일 300기를 탑재한 발사 플랫폼 함정을 배치하고 유사시 즉시 투발하는 것입니다. 150km 사정거리는 동시에 수분 내에 도달 가능하며 그것도 수직발사대를 통해 동시 투발이 가능하며 이로써 북한 내 적어도 직경수 킬로미터 영역은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지스함은 항공모함이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그 역할이 고위력 탄도함을 방어하는 체계로 활용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항상 같이 훈련하며 막강한 전술 무력이 있음을 실증하고 미국 항모전단 못지않게 대한민국도 어마어마한 전술과 전략 미사일 플랫폼이 있음을 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도 이러한 개념으로 아스너람이라는 함정을 개념 설계했다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은 핵탄두도 있고 항공모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스함 체계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전함보다 항공전 우위의 항공모함 전단이 최고의 공격수단이 됨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 옹호론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핵무력과 항공모함의 위력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게 고위력 탄도함은 부가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핵무기와 항공모함이 없으며 이에 상응하는 군사력이 더없이 필요한 국가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다른 관점에서 고위력함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비 측면에서 6, 해, 공, 해병대가 나눠서 할 일이 아닙니다. 별도의 추경 국방 예산을 국회에서 승인하고 시급히 1에서 2년 내에 체계를 개발해야 하는 긴급한 사안입니다. 국회에서 하루빨리 여야가 힘을 모아 국론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에 적합한 핵억제력은 핵무기와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바로 고위력 미사일 발사 플랫폼인 것입니다. 핵무기 또는 다수의 인력이 필요하고 수많은 전술기를 유지해야 하는 항공모함과는 비용과 운용 측면에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수합니다. 그렇다면 발사 플랫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항공모함, 잠수함, 이동식 발사대처럼 타격 원점에서도 회피가 자유롭고 다량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동하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육상이 아닌 해상의 함정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대형 함정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함정 중에 독도, 마라도함 등 LPH 대형 수송함이 있습니다. 전장 199m, 선폭 31m, 경하 배수량 15,000톤 규모의 함정입니다. 가격도 4,175억 원으로 1조가 넘는 이지스함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또한 대형 수송함 투 사업으로 가칭 백령도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함정 설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독도, 마라도함의 설계를 활용하여 신규 함정을 건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 지원함을 동시에 건조하여 유사시 후속 미사일을 지속 보충해야 합니다. 요약드리면 대형 수송함을 대량 탄도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개조하고 VLS를 다량으로 장착하되 최소 2회 이상 투사 위한 자동 재장전이 가능한 VLS 시스템을 동시 개발해야 합니다. 2회 재장전 시 현무 약 1000발의 위력이 되며 이 정도면 운동에너지가 수십 테라줄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위력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도 피탄 방지를 위해 스텔스형 함정을 개발해야겠습니다. 전술기에 활용하는 도료 및 외형 각도 설계 기술을 반영하여
미국의 줌월트함처럼 레이더 피탐에 대한 대응 형상, 개발도 아울러 해야겠습니다. 고위력함을 평양과 인접한 동해와 서해 두 곳의 해상에 배치하면 약 2,000기의 미사일 투발력으로 전쟁 억지력을 이룰 수 있는 위력이 될 것입니다. 현무 1기의 가격은 약 40에서 100억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다량의 미사일 구매로 단가는 낮아질 것입니다. 약 1,000발을 동시 구매 시 약 1, 2조 규모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신규로 구매가 아니라 보충용으로 준비된 기보유 미사일을 전용하는 방법을 취하여 현존 무력은 유지하고 구매 비용은 다수의 군수, 신규 개발이 있으므로 국방비 중 신규 개발비가 아닌 국방유지비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추경 국방 예산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고대로부터 외세 침략이 무수히 많았고 국방력 강화에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삼국시대의 고분을 보면 사신도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대해 현무, 백호, 청룡, 주작 등 수호신을 두어 외세 침략을 막기 위한 생각을 한 것으로 후세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원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고위력 탄도함에 대해 사신도와 같은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동서를 방비하는 사신인 백호와 청룡입니다. 백호함과 청룡함으로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핵위협을 억제하는 전술체계로 하루 빨리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 버튼은 신설된 미사일 사령부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항상 휴대하는 핵가방처럼 대한민국 군 최고 통수권자가 고위력함 탄도미사일 발사 버튼을 바로 누를 수 있도록 항상 수행원이 근접해서 갖고 다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위기의 상황이 온다면 우리 군 통수권자는 긴급하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의 백호, 청룡은 지금 어디쯤 이동하고 있나? 지식, 과학, 우주, 밀리터리를 다루는 지과훈일 지밀톡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